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실기대비 강의 9파트 23년 출제문제 해설입니다. 심리검사 선정 시 반영해야 될 선정 지침 3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먼저 적합성 부분에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담자의 특성에 적합한지 그리고 검사의 목적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되고요. 실용적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실용적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신뢰도가 타당도가 높은 검사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또 내담자가 기존에 검사했었던 시험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내담자가 선택에 참여했는지도 선정 지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생산단위의 활동 형태에서 주된 산업활동, 보조활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된이란 뜻이 있다는 얘기는 주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바로 부차적 산업활동, 이게 하나 더 있어서 보통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헷갈려서 보조활동을 잘못 쓰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아무튼 주된 산업활동과 보조활동에 대한 설명이요. 주된 산업활동은 말 그대로 산업활동이 여러 개 복합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 때 생산된 재화나 혹은 서비스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액이 가장 큰 활동, 한마디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활동, 부가가치액이 가장 큰 활동을 바로 주된 산업활동이라고 부르고요. 보조활동은 산업활동이 아닙니다. 돈이 되는 활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 생산단위에서 사용되는 어떤 비내구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고요. 생산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계나 창고, 운송, 판촉 이런 것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관련한 문제는 용어들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산업, 산업활동, 산업분류, 산업활동의 범위 이거 4개 다 다른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고요. 통계 단위의 산업결정방법 그리고 산업분류 기준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요. 지금처럼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보조활동 이게 다 각각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비슷비슷한 용어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산업 결정 방법 4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먼저 산업 결정 방법과 산업의 분류 기준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번 문제는 산업의 결정 방법이에요. 산업 결정 방법은 산출물의 크기에 의해서 산업이 결정되고요.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종업원 수, 임금, 설비로 산업을 결정합니다. 만약에 계절에 따라서 산업이 다르다면 조사기간 중에 산출액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휴업 중인 업체는 영업 중일 때, 청산 중인 업체는 청산 이전에, 설립 중인 업체는 개시하는 이후의 산업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산업의 보조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부로 판단하고요. 하지만 중앙보조단위, 예를 들어서 본부나 본사 이런 것들은요. 별도 사업체로 처리합니다. 산업결정 방법은 보통은 3가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고요. 4가지까지도 물어본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5개까지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산출물의 크기에 따라서 산업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그걸로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종업원 수, 임금, 급여액 그리고 설비의 정도에 의해서 산업이 결정됩니다. 계절에 따라서 산업을 달리하는 경우라면 조사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의해서 산업이 결정되고요. 휴업 중 혹은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의 경우는 각각 영업 중 또는 청산하기 이전에 산업활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설립 중인 사업체라면 개시하는 산업활동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의 1개 부서로 포함이 되고요.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보조 단위, 그러니까 본부, 본사 이런 것들이요. 중앙보조 단위는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통계 단위의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 2가지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산업 결정 방법 4가지를 쓰라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답을 추가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 한국산업분류에서는 이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산업, 산업활동, 산업분류, 산업활동의 범위 이거 다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별도의 용어예요. 통계 단위의 산업 결정 방법과 산업 분류 기준은 다른 단어입니다. 이거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태주의 상담 기법에서 내담자들이 자신들을 더 잘 자각하게 하고 내적 갈등을 충분히 경험하고 미해결된 감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 4가지를 쓰는 겁니다. 더 짧게 얘기하면 형태주의 상담 기법 4가지 쓰라는 겁니다. 사실 형태주의 상담 기법은 여기서 제시한 4가지 말고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거를 선택하셔도 다 정답이에요. 제가 선택한 거는 1차 필기시험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미 기억하고 있을 만한 것, 기억하기 쉬운 것들로 모았습니다. 자, 첫 번째 비니자 기법, 역전 기법, 꿈 작업, 그리고 감정에 머무르기요. 여기서는 그냥 쓰기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4가지만 써도 훌륭하고요. 간혹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로프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방식 3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로프키스트와 데이비스는 직업 적응 방식이 있고요. 성격 유형이 있어요. 직업 적응 방식은 한마디로 신입사원이 직장에 적응하는 방식입니다. 신입사원이 직장에 적응하는 방식 그런 거잖아요. 뭔가 새로운 변화에 반응하고요. 적극적으로 일하고요. 융통성 있게 생각하고요. 될 때까지 끈기 있게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신입사원이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방식이죠. 성격 유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사가 원하는 인재의 성격의 타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사가 원하는 유형 이런 거잖아요. 뭘 시켜도 잘하고 빨리 일하고 세게 일하고 오래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원하죠. 이게 바로 성격 유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적응 방식이니까, 직업 적응 방식이니까 바로 유연성, 반응성, 끈기, 적극성입니다. 첫 글자를 따라서 유, 반, 끈, 적,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자, 유연성이요. 유연성은 직업 환경과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입니다. 직장이 집도 아니니까 당연히 부조화가 있죠. 직업 환경과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 유연성이요. 반응성은 직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 끈기는 당연히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는 정도고요. 적극성은 환경을 더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 개인의 노력의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서술형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만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답은 아는데 실제 출제 사례와 연결짓지 못해서 틀리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